편의상 반말로 하겠습니다. 올해 7월 초였다.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방학을 맞이해 모처럼 모두 모인 날이었다. 나는 재수하고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였다. 1차, 2차까지 모두 마시고 나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다 되어 있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아침까지 계속 퍼마시기로 하고 나는 재수하는 처지라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부모님이 주무시는 거 깨우지 않으려고 집 열쇠는 가지고 나온 상태였다. 당신은 정신이 있을 듯 없을 듯 몽롱한 상태였다. 걸음은 똑바로 걷는데 눈앞이 흐릿하고 머리가 살짝 어지러운 상태. 그렇게 10분쯤 걸어 난 우리 집 뒤편에 도착했다. 우리 집은 17층 아파트의 제일 꼭대기였는데 부엌이 아파트의 뒤쪽에 있었다. 그때 난 무의식적으로 우리 집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가족 중 누군가가 목이 말라 잠시 물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렇게 난 집에 도착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다. 집에 들어왔을 때쯤 돼서는 너무 어지러워서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술자리에 가기 전 술 마실 때 담배를 안 피우기로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친구들 중 90% 이상이 흡연자인 관계로 그 분위기에 휩쓸려 피우게 된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술 마실 때 담배를 피우게 되면 빨리 취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날 속도 안 좋아 먹는 족족 다 갈색 액체로 쏟아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겉옷은 아무데나 내팽개쳐버리고 내일은 또 얼마나 쏟아낼까 생각하면서 난 잠자리에 들었다. 좀 자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뱃속에서 갑자기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일어나서 주위를 보니 아직 어둑어둑했다. 시계는 3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은 신호가 너무 빨리 왔네 생각하면서 난 화장실로 돌진했다. 거기서 한 10분쯤 쏟아내고 10분을 더 앉아있으니 복통이 완화되었다. 복통이 가시자 술 마신 것의 후유증과 설사로 인한 탈수증으로 엄청난 갈증이 느껴졌다. 난 주방으로 달려가서 냉장고 안에 있는 물 주전자를 꺼내 허겁지겁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두 번째 잔을 따라 마시는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다. 우리 어머니는 식사 후 항상 남은 반찬을 랩에 씌워 냉장고에 보관하신다. 그런데 먹다 남은 불고기, 생선, 김치 등의 반찬들이 랩이 벗겨진 채
냉장고 옆에 그릇을 넣어두는 보관함 위에 놓여져 있던 것이다. 그리고 뭔가가 헤집어 놓은 듯이 고기 부스러기와 김치 국물들이 그릇 옆에 떨어져 있었다. 형수 때에 따르면 이때 이상한 것을 바로 눈치채고 가족들을 깨워 같이 주방으로 가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술이 덜 깨서 정신도 없었고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 것엔 깊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두 번째 잔에 물을 따라 또 마시는데 왠지 물이 차갑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얼음을 꺼내 넣어 먹으려고 냉동실의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비닐로 포장된 채 보관하고 있던 돼지고기의 비닐이 난폭하게 찢어져 있었고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닌 어떤 괴물의 이빨 자국이 곳곳에 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냉동 보관되어 있어서 육즙이 흐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육즙이 계속 흘러 냉동실 안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난 갑자기 술이 확 깨는 것을 느끼며 심장이 바짝 조여지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냉장고 문을 빨리 닫고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으려고 했는데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꿈속에서 누군가와 맞짱 뜨는 꿈을 꾸면 순간 몸이 흐느적거리면서 주먹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때가 딱 그 상황이었다. 냉장고의 문을 닫으려 하는데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질 않았다. 아니, 내가 뒤를 돌아볼 구실을 만들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뒤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 듯한 지독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고 내 본능이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난 그동안 공포 이야기에서 봤었던 귀신을 만나게 되면 몸이 굳어버리고 서늘한 느낌이 들고 숨을 쉬기도 힘들다는 얘기들에 100번 공감하게 되었다.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지났는지 냉장고에서는 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냉장고에 삑삑거리는 경고음이 마치 귀신의 조롱 섞인 비웃음으로 들렸다. 그리고 아까보다 음식물 썩은 냄새가 한층 강하게 풍기며 공기가 끈적끈적하고 기분 나쁜 느낌으로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이대로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힘겹게 닫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뒤쪽을 쳐다봤다. 그런데 그곳에는 키는 한 100cm 정도 돼 보이는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한 아이가 있었다. 다만 그 아이와 인간의 다른 점은 인간은 그 아이처럼 얼굴에 반을 덮는 커다란 입을 가질 수 없고 그 아이처럼 역삼각형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질 수 없고 그 아이처럼 붉은 빛이 나는 길고 두꺼운 손톱을 가질 수 없고
그 아이처럼 똥색과 회색이 섞인 문둥이 같은 피부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 아이는 내가 자기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린 모습을 하자 그 자리에서 그 얼굴로 나를 보며 웃었다. 어떻게 하면 웃는 모습과 웃음소리가 그렇게 소름이 끼칠 수 있었을까? 나는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다만 웃기만 하자 용기가 생겨 슬금슬금 내 방 쪽으로 한 걸음씩 가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어느 정도 거리에 다다르자 그 아이가 웃는 것을 그치고 싸늘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몸의 맥이 탁 풀려 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정말 무협지에서만 보던 살기라는 게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다. 오줌을 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천천히 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 아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심장을 조여하는 느낌이 강해졌고 썩은 냄새도 더욱더 심해졌다. 그 아이와 나의 거리가 1미터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 난 정신을 놓아버렸다. 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7시쯤. 어머니가 아침밥을 만들러 나왔다가 주방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이다. 어머니는 밑반찬들의 상태를 보시고 나에게 술버릇 좀 고치라 하셨다. 나는 새벽에 그 귀신을 본 후유증 때문에 정신이 반쯤 멍해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아기를 보았다고 해도 어머니가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분명 내가 술 취해서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 그래서 순간 나는 내가 얼음을 꺼내다 본 돼지고기의 상태를 기억했다. 그래, 그것이라면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겠어. 나는 재빨리 냉동실을 열어젖혔다. 그런데 분명히 포장이 뜯겨나간 채 아기의 이빨 자국이 나있던 돼지고기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냉장고 밑바닥에 육즙이 흘러내린 자국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어머니께 여기 있던 돼지고기 못 보셨냐고 여쭈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내가 술이 더 얽혀서 헛소리를 자꾸만 하니까 그냥 가서 더 자라고 하셨다. 지금 아버지랑 동생이 한약을 먹고 있어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왜 사오냐고 하시면서 그때 순간 난 그 고기가 혹시 사람의 고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아기가 새벽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사람의 고기를 보관해서 먹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는 배가 불러서 나를 먹지 않고 그냥 놓아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동안은 새벽에 일어나도 절대 내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지금에야 그런 생각이 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느꼈지만 그 이후로 며칠은 정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별 생각을 다 했다. 그날 이후 현재까지는 다신 그 아기를 본 적이 없지만 정말 그때 본 그것은 정말로 뭐였을까? 아직도 난 그때의 그 일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되어지진 않는다.